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는데 어떻게 경제가 무너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이 경제가 무너진 것은 일본 자국 내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1973년 그리고 1979년도에 일어난 오일 쇼크라는 사태로 인해 제조업이 붕괴되었을 때였습니다. 왜 제조업이 붕괴되었냐고요? 그때는 석유를 공급해야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석유 값이 급등하니까 이 석유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석유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의 그 가격의 폭이 다른 재화와는 달리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값이 급등하니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경기도 안 좋았으니 경제적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 값이 급등함으로써 물가 상승이 되고 경기도 침체되어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로 인해 미국의 대통령은 시중에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이 사태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 17%라는 이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은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든 회사 운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제조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었으니 이 미국은 소비를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최고로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의 기술력은 최고였고 엔화의 가치는 하락되어 있으니 일본의 제품을 안 살 리는 없겠죠. 그런데 미국의 제품은 안 팔리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배 아픈 건 미국 정부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합의가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 5개의 재무장관들이 한데 모여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시키고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는 가치를 상승시키자라는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야, 일본, 우리 미국은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너네만 이렇게 수익 챙기면서 살 거야? 관세 폭탄 맞기 싫으면 그냥 조금 엔화 가치 상승하는 게 좋을걸? 그래서 일본 정부는 1달러에 250엔 하던 이 엔화의 가치가 120엔으로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수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의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일본은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5%였던 금리를 2.5%로 인하하게 되고 대출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 시작했죠. 이 정책은 일본의 기업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그리고 대출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게끔 시행된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은 결국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여러분들 어떤 걸 먼저 하시겠어요? 금리가 낮아지니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자가 싸졌으니까 대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도 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도 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도 하기도 하고 금리가 낮아지니 이 많은 돈들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낮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대신 대출을 해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수출은 안 되고 실물 경제의 회복은 안 되었는데 시중에 있는 자금만 많아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바로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일본의 전체 부동산 총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2,000조엔이라고 합니다. 2,000조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경원이에요. 지금도 잘 들어볼 수 없는 금액대인데 그때 당시 2경원이라니 얼마나 많은 버블이 꼈기에 2경원이나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버블이 낀 사태를 인지하고 이 버블을 없애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점차 천천히 시행하면 될 것을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 금리를 다시 인상해버린 것이죠. 2.5%였던 이 금리를 다시 6%, 2배 이상 다시 금리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대출 끼고 집 사고 사업하고 많은 소비를 했는데 일본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이 높은 금리를 감내할 능력이 되었을까요? 결국 금융기관들은 연쇄적으로 도산되고 이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본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무능력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IMF 때죠. 일본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견제와 입김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식시장에 가보면 개미로서 세력들에게 탈탈 털리고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저희는 여러 차례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셀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세력 위에 세력, 또 세력 위에 세력, 그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들을 방해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많은 개미들이 더 이상 실패를 맛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는 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